아, 또 다른 모형은 이제 제가 한때 학생들한테 통계를 가르칠 때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예, 제가 물론 답까지 다 말해야 돼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고 다음 영상 찍으면 좋은데 그냥 오늘 답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오하이오에 옥수수밭이 많잖아요. 거기 인디안들한테서 내려오는 관례라고 합니다. 성인식인데요. 이 옥수수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수수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까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막 1km도 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는 그때의 그 인디안 꼬마들한테 이쪽에 서서 저쪽 옥수수밭까지 가는 동안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따는데 누가 가장 큰 거를 따느냐. 근데 이제 규칙이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시간은 촉박하진 않아요. 막 달려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빠른 걸음? 뭐 산보 하듯이 걸을 수는 없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돌아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못 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뭐 조금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명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멈출 수는 있죠. 멈추는 가능한데 뒤로는 못 간다. 뒷걸음질을 못 친다. 이런 룰을 가지고 이제 이 성인식을 치르면 그 아이들이 평균보다 훨씬 적은 옥수수를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적은 옥수수를 따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걸,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페미니즘과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댓글은 달아주지 마십시오. 이건 교육용으로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거 노처녀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처녀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급하니까 막판에 아무나 이제 데리고 결혼한다. 저의 케이스이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 아내의 케이스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한 번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 사항을 염두한 모형입니다. 네.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요. 너의 전략을 쓰라고. 이 게임에서 전략을 쓰라고. 통계 시간이니까 이제 통계적인 머리를 굴리라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지혜에 관련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고 한 번만 선택하는 선택들을 하고 삽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인생이 잔인하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잔인한 거죠. 차라리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라든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뭐 이런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운명으로 돌리면 되고 절대자를 욕하면 되는데 절대자와의 소통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별로 안 좋아. 원망할 대상이 없잖아. 뒤로 물릴 수도 없고. 그죠? 그걸 이제 모형화한 그런 모형입니다. 답을 말씀드려 줄까요? 답을? 통계적인 답은 뭐냐면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구간을 나눠서 이게 1km 정도 되면 뭐 아주 잘게 나눌수록 좋은 건데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대략 이제 7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7개 구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분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 크기의 대략의 분포를 머릿속에 얻습니다. 쉽게 말해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정규 분포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30cm는 상위 몇 퍼센트, 25cm는 상위 몇 퍼센트, 뭐 평균은 15cm, 그 다음에 5cm 미만은 어떻게 뭐 이렇게 대강의 이제 분포를 얻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통계를 배운 우수한 학생들은 다 쓰는 답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머지 6개 구간도 나눠야 돼요. 6개 구간도 잘게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잘게 못 나누니까 대략 구간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구간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6번, 주사위를 6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의 시행에서 다 목표값을 달리해야 돼요. 목표값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값을 점점 높여간다. 망하겠죠. 목표값이 일정하다. 목표값이 일정하면 아주 망하진 않을 텐데 좋은 1등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목표, 높은 목표, 두 번째는 좀 낮추고, 세 번째는 좀 낮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구간에서는 목표값이 굉장히 낮아지죠. 낮아진 상태에서 각 구간에서 자기 목표값 이상이 나오면 미련 없이 따고 그 다음부터는 미련을 갖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통계를 벗어난 인생의 지혜에서는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저쪽 편으로 간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결과에 수긍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자신한테 이와 유사한 다른 게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때는 좀 더 잘하리라고 교훈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인생에서 삼을 지혜고요. 인디안 추장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통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가르쳐 주고 너가 왜 실패했는지, 너의 욕심, 미련, 집착 때문에 실패한 걸 가르쳐 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인 거고요. 이건 통계 선생이니까 통계를 낼 때는 얼마나 이 확률의 시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지금 헷갈릴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독립시행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정답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할 텐데 댓글 다셔도 제가 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통계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도 많이 굳었고 하여튼 답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분포를 확인한 다음에 목표값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매 구간에서 따면 바로 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모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훈장로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상관없어요. 하락장에서는 저 같은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이 막 폭락장이 올 거는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몬스터니까 그때는 자기를 이렇게 묶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묶어놓고 옆 사람 보고 자기의 수갑을 채운 다음에 열쇠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수련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지갑에 빼놓으라는 것도 바로 이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을 말려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문제예요. 상승장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그 옥수수밭의 마지막 구간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가 오면서 놓쳤던 기회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마지막에 만회를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욕심은 이렇게 침체했을 때 부려야 되는 거지 상승장에 따라가다가는 망한다. 그때는 이미 마지막 구간이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마지막 구간에 승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패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디안 추장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으로 삼으시고 다음번 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 번만 이 옥수수밭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국면이 또 옵니다. 또 국면이 와요. 10년 동안 3번 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3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저는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알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거시되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 옥수수밭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 승부를 거셔라. 마지막에 승부 거는 건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훈장지를 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막 상승장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승장 오시면 여러분들하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어쨌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형이 후지면 모형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형이 후지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형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형을 많이 습득하는 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1-P라는 모형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 모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축에 몰렸다. 축 모형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인디안 옥수수밭 게임 모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밭의 마지막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는 미리 하셔라. 이렇게 교착 상태일 때, 혼미할 때 준비하셔라.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막판이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또 타이밍도 아니에요. 지금 많이 놓쳤어. 그래서 벌써 지금 중간이야. 우리가 이제 성견지명이 있었다면 지난주 화요일에 3만 붕괴 기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몇 번 여러분한테 더 너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통찰력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구간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승부는 그럴 때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사라면 폭락장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그리고 이번이 다가 아니다. 제발 이번이 다가 아니고 옥수수밭은 또 온다. 네, 여러분 무더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상승장 오면 못 뵙습니다.